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배상명령 신청이에요. 어떻게 비슷한 얘기 한번 들어봤을 텐데, 지급명령이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배상명령이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배상명령 신청하셔야 되는데 자꾸 지급명령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지급명령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지만 옛날에 금전 기타 대체물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돈 달라 라고 그냥 독촉 절차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민사 절차에서 하는 건데, 배상명령 신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형사 피해자예요. 형사라고 하는 건 뭐 폭행이라든지 뭐 상해라든지 피해자야. 그리고 또 그 사기 사건을 당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경우에 형사 피해자인 경우에 내가 그 사람을 고소를 하거나 또 그 사람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인지해서 처벌을 할 경우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형사 절차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굉장히 편하죠. 원칙적으로는 예전에는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다쳤어. 그러면 치료비, 그 다음에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핸드폰도 부서지고 자동차도 부서지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적 피해, 위자료, 치료비 이거를 하나도 못 받는 거야. 일단 형사 절차 내에서는. 단지 이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다 보면 합의를 안 하면 강하게 처벌받고 형량이 높아지니까 나한테 와서 형사 합의를 하죠. 형사 합의야, 민사 합의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처벌을 불허한다는 게 처벌 불허 의사거든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와 또 합의서를 갖다가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사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형사 합의를 할 때 이제 민사 배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형사 합의 안 해주겠지. 근데 그래도 원래는 원칙적으로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가 나눠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그리고 돈이 있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런 경우에는 뭐 그 민사합의 다 못 봐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재판 받는 거야. 그럼 나는 나중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또 내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민사소송을 또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형사 공판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배상을 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배상명령 제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독촉 절차의 하나인데 빠르고 우리가 피해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절차거든요. 그래서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명령할 수 있는 사건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상해, 그 다음에 중상해, 특수상해. 특수상해라고 하는 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어서 폭행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또 상해치사, 그 다음에 폭행치사, 과실치사, 그러니까 과실로 인해 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 그 다음에 강간, 그 다음에 강간추행, 그 다음에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범죄, 손괴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미수범이 있는 경우는 미수죄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폭행이라든지 뭐 어떤 협박을 통해 가지고 폭행하고 그 다음에 상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뭐 내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 다음에 그 강간이나 강제추행 당했을 때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죄명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재산상 피해거든요. 절도, 강도, 그 횡령, 배임, 손괴 이런 것들, 사기, 공갈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그 중에서도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 다음에 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에 의한 다중이용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런 미수죄들 다 그 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죄,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죄 이런 것들도 배상명령 신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는 이런 죄들뿐만 아니라 이 죄의 그 외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도 피고인하고 피의자 사이에 합의가 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범죄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데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내가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배상명령 신청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피해 금액을 알 수가 없어. 웬만하면 피해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동 청소년 매매 아니면 그 성폭법에 관해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를 했어. 근데 손해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 경우에 그냥 위자료 일부인 경우에는 그 위자료 일부지만 이게 너무 막 여러 명에 대한
동의랑 촬영을 너무 많이 뿌렸는데 그걸 전부 다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피해자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배상명령 신청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책임의 유무가 또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또 재판이 오히려 배상명령 신청 때문에 너무 길어져.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근데 여러 명을 갖다 카메라 촬영을 한 거야, 너무 많이. 근데 그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다 받아주려다 보면 재판이 오히려 거꾸로 민사재판이 너무 길어져, 형사재판이. 그럴 경우도 못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경우 빼놓고는 원칙적으로 배상명령 신청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 방법은 서면으로 신청하는 건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피해자가 해야 되거든요. 피해자나 상속인이나 또 법정 대리인이 하시는 건데 이때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공판 절차의 변론 종결 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수사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심이나 2심 공판 절차,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의 배상명령 신청서랑 그 다음에 그 피고인 수, 그러니까 피고인 수라고 하는 게 나 때린 사람 그 수만큼 배상명령 신청서 부분을 제출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1심도 되고 2심도 된다는 거예요. 항소심도. 그 다음에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뭐 진술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말로 배상명령 신청할 수도 있어요. 나 여기서 피해액이 얼마니까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재판정에서 공판조서에다가 그거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가 가능한 거고요. 신청서에는 지금 여기처럼 사건 번호, 그 다음에 이름, 뭐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피고인은 2021년 몇 월 며칠 미 신청인 주소지에서 신청인을 속여서 뭐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하는 혐의로 공판 계속 중에 있다. 그래서 2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면서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접수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고요. 1, 2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이고 신청 대상은 뭐 저희가 쭉 범죄들 얘기 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셔도 되고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배상명령 신청이 이미 다른 절차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 배상명령 신청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는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배상명령 신청하는 것은 소재기와 동일한 요력이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해놓고 다시 민사소송 제기하면 이게 중복소송이 돼서 후소인 민사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한 절차긴 한데 내가 여기에서 그 법원에서 진행되는 배상명령 절차를 다 믿기가 어렵고 또 실제 피해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주장 입증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때는 취하하시고 민사소송 가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배상명령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소장 내에 있는 피해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위자료 일부 뭐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공소장에서 인정되지 않은 죄들도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지만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내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뭐 민사소송에서 다퉈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상명령 신청이 부적합하거나 이유 없거나 또 배상명령 신청하는 것이 뭐 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가 많고 금액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 각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못해요. 그리고 또 동일한 배상명령 신청도 못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간편하긴 하지만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만약에 배상명령 신청했다가 각하되거나 일부밖에 인용 안 됐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시 재판을 진행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만약에 인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따라서 사실 다른 재판을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상명령 선고는 어떻게 하느냐, 법원은 유죄 판결 시에 배상명령을 함께 표시를 해서 금액과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주문에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누구누구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또 거기다가 배상명령으로 그 금 얼마를 배상하라. 이렇게까지 판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사소송처럼 밑에 가집행 선고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통해서 받은 유죄 판결 정보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민사 판결 정보와 동일한 그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인용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대신 인용이 안 됐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또 다툴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피고인이. 근데 그거 항소했어. 나 이거 도저히 난 불복하겠다, 난 무죄다라고 항소하면 배상명령 사건도 같이 상소심으로 이동해요, 항소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야 이것도 같이 확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상명령 신청했는데 위에 재판이 항소해가지고 여기서 무죄 받거나 또 아니면은 뭐 면소, 그 다음에 또 뭐 공소기각 이런 뭐 어려운 얘기지만 죄가 없다,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이때 배상명령도 원심에서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면 형사 판결에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형사 판결 유죄가 나오면 인정이 되는 거지만 유죄가 안 되고 뭐 면소가 된다거나 무죄가 된다거나 공소기각되면 얘도 그냥 그 취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만약에 항소를 했는데 그 원심 판결을 유지해 똑같이 피고인 징역 1년으로 처하긴 하는데 배상명령 금액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냥 그 항소심 법원에서 바로 배상명령 자체만 바꾸거나 또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할 수 있느냐,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내가 유죄인 건 맞지만 배상명령은 나는 이거 좀 너무 많다, 그리고 난 이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소 제기 기간 내에 또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절차를 통해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손쉽게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돈 더 들이지 않고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억울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피고인들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죄라든지 뭐 폭행, 뭐 그리고 또 연고도 없는 사람한테 막 폭행을 당했는데 재산도 없고,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한테 돈 받으려고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걸 민사소송까지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배상명령 신청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희 유튜브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이런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으셔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배상명령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상명령 신청도 잘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